안녕하십니까. 쓰임새 있는 입시 잡학사전 사회를 맡은 양 PD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학년도 논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인문 논술의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앞서 패널분들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함없이 그 사람 평촌청설학원 전략실장 이상재입니다. 평촌청설 전략단임 김성태입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거예요? 오늘 옷 이쁘게 입고 오셨네. 옷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먼저는 이제 올해 좀 바뀐 것들도 있고 이제 뭐 논술이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최저도 좀 이렇게 조정이 좀 되고 이래가지고 2022학년도 논술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2 논술은 전체적인 인원이 작년보다는 뽑던 대학에서는 기존 대학들은 줄었는데 전체 숫자는 큰 차이가 없다. 작년하고. 그 이유가 이제 그 적성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적성 보던 대학들 대표적으로 가천대나 고대 세종이나 수원대가 전부 다 논술로 바뀌면서 그 인원이 이제 대거 유입이 돼서 실제로는 줄었는데 전년 대비 줄었지만 그 학교들 때문에 큰 인원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리는 이제 그 논술의 그 범위가 저변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술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죠. 아니면 이제 의대 논술이거나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그 뭐 가천대가 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천 이제 안 보던 학교들이 없던 학교들이 범위에 들어오면서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에 쉽게 이제 컷이 좀 좀 내려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올해 좀 특징이고 역시 뭐 전체적인 비율은 다른 거 전형에 비해서는 적다. 확실히 적다. 10% 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가 뭐 이제 올해 좀 특징이라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적성에서 이제 논술로 바뀐 그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이 학교들을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가천대하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하고 수원대가 그 세 학교를 합치면 약 1,800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가천대가 특히 이제 900명 이상을 뽑는데 전년도까지는 이제 적성으로 뽑아서 올해 논술을 어떻게 출제할까 이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 논술로 나온 걸 보니까 일반 다른 대학교에서 뽑는 논술 형태는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적성 쪽에 오히려 가까운, 그러니까 적성 쪽에 가까우면서 그것을 약수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끔 약수령 논술로 바뀌었고 수원대도 그 가천대는 거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고 고대 세종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논술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위권이나 혹은 중하위권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저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최저도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과목 탐구 한 과목이라도 이제 3등급을 맞으면 최저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고 고대 세종이 그나마 가천대보다는 좀 까다로운 편인데 한 과목 3을 맞거나 아니면 영어로는 2를 맞아야 되고요. 탐구로 만약에 최저를 충족하려면은 두 과목 평균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보통 통과하니까 그렇게 까다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대 세종도 지금 여기 모의 논술을 봤나요? 고대 세종. 이제 6월 이후에 모의 논술을 보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면은 자료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고대 세종이 의외로 논술이 가천대나 그 수원대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출제 범위도 좀 많더라고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어고 독서인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원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고1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고1에서 이제 화작문, 문학, 독서 이런 형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학도 수한 수투고 근데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한 수투에 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확통 그렇죠. 그런 지금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편집해줘야지. 고대 세종은 이제 교과 통합형이라고 그래서 인문하고 자연하고 다른데 인문은 국어, 사회, 도덕 등으로 이렇게 교과목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문항,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안 들어가네. 이 가천대 넣는 친구 작년에 이제 적성으로 들어간 친구들 봤을 때는 보통 그 수능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된 친구들이 보통 가나요? 근데 가천대 워낙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적성 전형으로도, 그리고 또 가천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사실은 중상위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합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문제가 쉬워도. 예, 문제가 쉬워도 애들이 많고 촘촘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합격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수생들 중에서는 이제 합격생들이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이게 적성이란 게 그것만 그 고3들 중에서 처음부터 아예 그거를만 하겠다 하는 애들은 잘 안 돼. 그냥 그 같이 공부 딱 하다가 이렇게 시험 본 애들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과목의 제한은 뭐 있지만 몇 과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능 준비를 정상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정시 준비를 하던 애들이 여기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건 아니죠, 사실상. 예, 기반 학습이 제대로 돼 있는 학생들이 붙고, 또 적성만 목표로 하면 솔직히 돌아다니다 보면 적성 전문 학원이라서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고등학교 레벨이 높지 않은 지역에 수도권 외곽에 있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합격생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데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성 전문으로 이제 지도를 하게 되면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적성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발표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EBS에서 출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적성을 전문적으로 오히려 준비하는 것보다는 수능을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뭐 적성 준비는 지금부터 하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재생들, 이제 합격생들도 보면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서 가천대 시험 볼 때까지가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적성 기출을 공부를 하면, 예, 그런 학생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한 상태에서, 폭넓게 공부한 상태에서 적성 준비를 또 준비하면 준비도 더 잘 되고, 거기서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적성도 이제 말이 이제 논술을 받겠죠. 이제 단답형, 그 아까 말씀드린 약술형, 이거 길어봤자 뭐 서술형은 3줄 이상 안 넘어가고 거의 이제 그 보기가 없어진 거지 이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능 준비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결국 유리하다. 단 이제 성적이 이제 딴 애들에 비해서 이렇게 뭐 1, 2등급이 나오지 않는 뭐 이런 거고, 어차피 가천대가 상위 접백분위로 따지면 그 서열이 있잖아요. 딱 문과 쪽에서도 그렇고 서열이 딱 있으면 결국은 이제 그 수준에 맞춘 등급 받은 애들이 붙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한꺼번만 난 3등급 받을 거야. 나머지 버리고 뭐 나 기출문제 푸는 학생들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올해 전략도, 올해 이제 가천대나 고대 세종이나 논술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전략도 지금부터 가천대하고 고대 세종 논술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준비를 좀 더 탄탄하게 시켜요.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그죠? 가천대나 아니면 고대 세종 논술을, 왜냐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집중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최저 자체가 이게 부담스러운 최저는 아니니까. 이게 지금 뭐 가천대로 그렇지만 이제 등급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그 일반 이제 다른 이제 최고에서 어차피 이제 뭐 서울대 고대는 이제 최저 그게 없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도 논술에서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두 학교는 없고 최저가 없으니까 사실상 서영고는 논술로 갈 수 있는 데가, 연대는 그 많이들 이제 연대 왜 또 논술 100이잖아요. 건대하고 함께 건대 100인데, 이 논술 100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최저가 없으니까. 그리고 학생부가 없어도 되고. 막말로 전국의 연대를 바라는 모든 대학생들도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기본 80대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연대 논술은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벽돌 한 장 기부한다 뭐 이런. 그래서 후대에 우리 아들이나 애가 이제 대학을 연대를 갈 때 튼튼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기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라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담임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서강대, 성대, 한양대. 한양대 또 최저가 없죠. 네. 그래서 서강대하고 성대는 거의 이제 3합 6으로 거의 같습니다. 최저가. 근데 이제 성균관대는 뭐 이제 2합 4지만 영어 2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3합 6인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인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8%도 안 돼요, 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논술이지만 이미 상위권 상대로 대상을 하고 있는 당연히 그런 거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학교들이 쭉 내려가면서 경희대도 뭐 2합 5 정도지만 2합 4, 2합 5, 건대가 2합 4죠. 인문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2합 5조차도 전체에서 맞출 수 있는 28%입니다. 수능 전체 풀로 집단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거는 아닌 거거든요. 특히 올해는 그 수학 때문에 인문계에서 사실은 최저 맞추는 게 더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면 최저를 맞추면 그렇지 않은 뭐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또 수학이 문제죠.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빼고 나머지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수학이 또 또 작년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 생략했다가 나 또 못해도 2, 3등급은 나왔었는데 지금 4, 5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빼고 돼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한 과목에서 삐끗해버리면 못 맞추는 일이 이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문과 학생들한테는 특히 그 성대가 원래 그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제 지원자가 많으니까 강의실 크게 준비해 놔요. 한 100명 들어온 강의실 딱 가면 한 20명 앉아있고, 최종 못 쳐서. 네, 이런 경우가 커다랗게 벌어지는 게 성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대학도 그런 경우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최저가 높다는 것 자체에서 실질적인 경쟁률을 따지면 3대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번 계산해보면. 그래서 일단 최저 맞추려면 결국은 수능인 거고. 그리고 논술이고 또, 이 논술은 솔직히 뭐, 우리 이제 국어 선생님이시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논술은 인문 논술은 답이 없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 대학교 측에서 이 애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세세하게 채점이 들어가서 그래서 몇 점 받았으니까 얼마다라고 발표를 안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유의미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오죽했으면 그 채점하는 날 애가 지금 자기 해당되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채점자가 그 부부싸움하고 나왔으면 그날 애들은 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할 정도로 진짜 기준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들어가면 나름대로 대학은 노력을 해요. 요 항목이 들어가 이 문제에서 요 항목이 들어가면 이제 그보다 이게 얼마를 주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수리논술은 또 답이라도 있잖아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인문논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정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논술 인문 언어 논술이죠. 그러니까 문학 제재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넣는 대학이 있고 또 안 넣는 대학이 있고 언어 논술만 지원하는 대학이 있고 그래서 분류가 되거든요. 크게 세 덩어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는 대로 대학들도 상당히 고심일 거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 하나가 서강대 뭐 건대 뭐 저기 경희대에서 시립대까지 논술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는데 서강대만 딱 붙더라고요. 그것도 경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게. 그리고 국어 못한다고 구사리 혼나고 너는 국어 포기해야 돼. 넌 국어 안 되겠다 했더니 중대 논술 딱 붙고 또 계열 수석 그쪽에서 이게 참 이게 뭐지 이거 막 이런 걸 볼 때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논술이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구호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도 이 인문 논술에 대한 어떤 신뢰성 채점하고 났을 때 신뢰성은 확실히 지금 떨어지는 건 맞다. 그래서 그냥 쓰는 거지. 이걸 갖고서 이제 우리가 굳이 요 항목대로 써서 네가 이래서 붙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시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고심스러울 거고. 그래도 예전 그러니까 논술 초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답을 내려는 노력은 많이 해요. 그 정답처럼 나와 있긴 해요 또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 보면은 모의 논술을 잘 보면 실제 논술에서도 강한 건 맞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학생도 합격하는 사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중위권, 중하위권 담임이었을 때도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중앙대 논술을 합격했거든요. 재작년도에 여학생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대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근데 그 담임선생님 원서를 잘 쓰신 거네. 왜냐면 얘가 중앙대가 그 걔를 잘 봐줄 거라는 걸 안 거잖아. 정말 최저가 더 중요하고 우선은 최저가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재수생들은 전략이 고3들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점수 잘 나오면 최저 맞추면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저에 대한 어떤 높은 최저 재수생일수록 최저 높은 것으로 논술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논술 자체 일단 아무리 논술을 잘 써도 최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최저 안에 들어가면 그 채점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씨체도 좀 깨끗하게 쓰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연습시키고 그 학교의 성향에 맞춘 답안 작성을 연습시키는 게 결국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재수생들 그러니까 한 지금 뭐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2.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학교 수능 예. 중위권이죠. 그중까지 한 6.8%에서 7% 정도. 그 정도 친구들은 논술로 어느 대학을 조금 지원하면 좀 그러니까 좀 중위권이면 7% 정도 만약에 생각을 했을 경우는 딱 이제 그 문과 쪽에서는 이제 국강중세단이죠. 정시로 얘기하면 이제 홍대 뭐나 수대도 좀 걸릴 텐데 일단은 그 전략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높은 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항상 이 수시 지원 기준은 정시예요. 정시에서 답이 나와서 얘가 정시를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 항상 그보다 높은 데를 쓰는 게 원래 그 저희 담임들의 이제 전략적인 거고 뭐 어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부모님들이 이제 얘가 이거 나온다고 장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길 쓰겠다. 오히려 막 그 낮은 데도 쓰겠다라고 나와요. 그럼 뭐 그걸 말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안 보러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로 안 보러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원칙적으로 산다면 자기가 만약에 국강수생대학 그러면 대학은 건동홍수로 쓰는 거. 한 단계 더 높이고 그 이상으로도 쓰는 거다. 그래서 이 수시가 정시보다 잔인한 게 정시는 점수 딱 보면 돼 안 돼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수시는 선생님 저거 얘가 만약에 건동홍 써요. 근데 저 뭐 서강대 쓰고 싶다. 그래 한번 써봐. 이러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거야. 왜 떨어지지도 모르고 왜 붙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시가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에게 항상 전이라고 그 반드시 그 접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중앙대 경희대 정도 성적이 나오면 서강대 과감하게 한번 써보자. 얘 결과 항상 또 나오는 거니까 이거 좀 불안하면 자기쯤에서 또 하나 이렇게 그 점수대에서 하나 정도 보험 차원에서 하나 쓰는 것도 이거는 뭐 반드시 중위권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좀 높은 데든 그것은 좀 낮은 데든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5등급 뭐 딱 집어서 이 학교 정도 괜찮다. 아니 그 길이 100개 있어. 몇 개 없어요. 봐봐. 어디 봐. 건대 보지, 동대 보지, 여학생 같은 숙대, 홍대 있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땡 아니고 그거. 내신이 좀 안 좋다. 한 3등급 정도 되는. 내신의 영향은 별로 없어요. 실질 반영률이 아주 낮아요. 물론 이제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5등급은 안 돼요. 이대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성대나 서강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진짜 7등급, 8등까지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보통 내신이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수능도 잘 안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자사고 특목고처럼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좀 이렇게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부모님들끼리 이제 수시 지원, 특히 이제 논술 지원 할 때 보면은 부모님들은 이제 어차피 지원하고 합격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합격도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수능 공부를 끝까지 시키고 싶은 마음에 논술을 지원하기도 해요. 예, 이게 수시 지원 자체가 수시로 합격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수능 공부를 끝까지 시키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논술 지원을 또는 이제 수시 지원을 하기도 하죠. 수능 공부를 끝까지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최저 있는 거를 많이 지원을 시키고 수능 이후 거를 또 지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 반에서 애들 이제 논술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보통 공부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논술 선생님들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일단 논술 수업 시간이 한 3시간 되잖아요, 주말에. 그리고 과제물이 있어요. 과제물 처리하려면 한 2시간 들어요. 그 이상은 지금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수능 공부하고. 일주일에 5시간? 일주일에 5시간인데 거의 이제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그렇게 하루 정도만 준비를 하는 거죠. 아, 그냥 하루에 그냥 그 시간 좀 몰아서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수능에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자소서도 이제 쓸 때도 딱 그때만 쓰라고 그러거든요. 평소에 평일에 자소서 쓰면 바보짓이다 대놓고 쓰려면 그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이렇게 힘든 시간에만 쓰는 건데, 논술 공부는 지금 상위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있어요. 그 해온 애들이 있어요. 작년에 꾸준히 해온 애들은 그보다 시간 더 적어도 돼요. 감을 잃지 않도록 살려내는 건데, 아예 처음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처음 아예 안 해봤다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종이나 이제 학추나 학습 교과를 나름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그저 자사고고 뭐고 좀 내신을 줄 잡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재작년 같은 붙었으면 안 되는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술도 좀 두세 개 정도는 띄워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또 그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될까요? 뭐 이런. 그렇다고 이게 두 번, 세 번 들린다고 이게 답이 합격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공부하면 또 수능 공부에 대한 걱정을 해요, 애들이. 그렇죠. 그게 예, 수능 공부를 할 땐 또 논술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딱 줘서 그때만 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죠. 기준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해서 한 5시간 정도로. 근데 반드시 첨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논술 시험 보고 와서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봤어? 그래서 잘 봤어요. 그러면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니면 담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거야. 그러니까 못 봤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붙더라고요. 항상 매번 진짜 열이면 9은 잘 봤다는 놈은 못 봤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잘 못 쓴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더 의외로 붙고. 근데 그게 보고 나오자마자 나오잖아요. 그거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답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틀이 아닌 거죠. 어떤 좀 이제 창의적인 발상이 들어갔다던가,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논술 연습시키는 것도 정답은 물론 제시해서 하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답이 그날 문제를 보고서 표출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과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미 공식 다 나와 있잖아요. 자연산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새로운 건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아마 논술도 그런 창의적인 면에서의 채점 점수를 주지 않겠냐. 그리고 이 상경 계열이요. 이게 솔직히 상경 계열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한양대하고 경희대가 이제 인문 수리 논술을 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경제학과 교수들이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갔냐면 미적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학과 교수들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게 해서 마침 오늘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촬영이 있다고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수능술 한번 쭉 봤는데, 딱 봐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이제 수열 이제 잘 몰라서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보면 알 리가 없잖아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형 이거 수열이에요. 수원에서 나와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계에서 나오고 확통이 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래프와 수리논술이, 그래프가 포함된 수리논술이 있고 그래프가 제외된 수리논술이 있고 그래프만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프나 도표. 네, 그래프와 도표. 그러니까 그래프나 도표가 들어가면 확통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프와 도표가 없는 인문수리논술이 있어요. 또 그런 학교가. 그런 경우에는 확통보다는 또 수능수투 위주로 나오고 아무래도 미적이나 기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또 하나 걱정이 우리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과 애들이 시험 보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한양대 정도 파이낸셜 경제라든가 이런 쪽은 그 밑에 있는 학교밖에 못 가는 이과생이라면. 그래서 우리 반 이과 친구도 실질적으로 지금 인문논술 특강을 듣고 그걸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요. 근데 이게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결국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국어 영역, 수리 영역, 그다음에 영어 영역, 탐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독해하고 쓰는 거는 이제 국어 영역이라면은 영어 제시문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영어 영역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수리 나오는 건 수리 영역이고, 도표 그래프 나오는 건 이제 탐구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 잘 보고 그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결국 논술도 준비하면은 잘한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학습 역량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교육에 영양 성분이 다 갖춘 학생들이 보통 붙는다. 이게 뭐 정석인 것 같아요. 논술이 전체 이제 인원수는 크게 차이가 없긴 하지만 정부 지침이 이제 점점 논술을 줄여 나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 논술이 앞으로 좀? 일단 그 88명이 인원은 늘었더라고요, 전체 인원은. 근데 아까 이제 가천대하고 고대세종하고 수원대를 빼면은 거기서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줄어도 논술의 영향력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줄어도 굉장히 메리트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논술이. 그 학생부는 안 되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고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줄여 나갔는데 완전히 없어. 이게 적성처럼 어느 날까지 딱 그냥 칼로 끊듯이 끊기는 힘들 것 같고. 아니 이건 만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안 되는 애들 어떡하라고. 수시 통째로 날려버릴 거냐. 논술이 그나마 반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건데. 지금 뭐 물론 이제 안에서 이제 물론 논술만 100%인 학교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건대하고 연대하고 항공대 정도만 100%고 나머지 다 그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내신도 학생부 전체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교과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의 실질 반영 비율은 또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대 3이다. 그럼 30이 모조리다. 이게 원래 옛날에는 막말로 1점에서 30점까지 딱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점수를 줬어요. 왜 정상적으로 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기 때문에 기본 점수 깔아주거든요. 실질적으로 3%가 채 안 됐거든요. 실질 반영 비율. 근데 지금은 그 30%든 40%는 다 하는 학교가 있어요. 완전히 다 풀로 다 들어가는데 여전히 실질 반영 비율은 그중에 반도 안 되는 학교도 또 혼재들 있는 상태인데 정부 정책이 논술에 결국 이제 논술 없애는 것도 사교육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줄이긴 할 겁니다. 할 거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점점 상위권부터 없애는 거잖아요. 상위권 대학부터 인원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제 서울도 없었죠. 고대 없었죠. 연대는 또 뭐 너무 완전히 다 풀어버렸으니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가 없고 서강대하고 성대가 인원을 왕창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점점 줄이다 보면 결국 논술은 이제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지금 올해 거기까지는 있지 않겠어요? 논술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관심도 이제 또 정시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정시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 논술을 준비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확실하게. 또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준비하고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논술 준비해야 될 친구들 그리고 그 전부터라도 이렇게 논술 좀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논술은 뜨거운 감자다.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자니 또 아쉽고 먹자니 좀 뜨겁고 준비 안 했다면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게 낫다. 그래도 써본 학생이 잘 쓰더라. 그러니까 목숨 걸진 말고 어떤 좀 꿈을 향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 대로 최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뜨거운 감자지만 잘 시켜서 열심히 먹자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논술을 준비시키면서 사실은 마음을 비우고 논술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논술로 붙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수능을 조금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논술을 준비하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수능에 집중해라.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맞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반적인 인문 논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특징적으로 뭐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이나 뭐 수원대 이렇게도 있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수능 공부를 지금은 열심히 달려야 할 때고 거기에 맞춰서 최저가 된다 하면은 수능 이후에 또 논술을 그때 또 일주일 또 바짝 또 뭐 기출 돌려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지금 뭐 논술한다고 논술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거는
학생의 대입에 있어서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은 뭐 한 9대1 정도? 이 정도 비율이면 될까요? 그 정도도 8대2, 많지 않나요? 9대1 그 정도면 뭐 많지는 않다고. 그 정도로 해서 마지막 수능까지 잘 이끌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수리논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뭐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거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